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 타인의 평가에 하루 종일 신경 쓰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잊어버린 순간들, 어쩌면 내가 좀 참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애써 괜찮은 척하며 넘긴 날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억울함, 때로는 이용만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 참 듣기 좋은 칭찬이죠. 그 칭찬을 듣기 위해 혹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늘 뒷전으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 원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용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식적인 의학 진단명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억누르면서까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주변에서 정말 착하다, 배려심 깊다, 희생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자주 받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성품이죠. 하지만 그 착함이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면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한 번쯤은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착하다기보다는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속마음, 예를 들어 나도 힘든데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은데 하는 감정들은 꾹꾹 눌러 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답답함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우울감, 원인 모를 신체 증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를 너무 애쓰게 만드는 마음의 패턴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착해야 사랑받는다, 말 잘 들어야 인정받는다, 조건적인 사랑이나 인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경우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내 감정을 드러내면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욕구보다는 타인의 기대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될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을 했을 때만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난과 무관심을 경험했다면 아이는 생존적으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동 패턴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인이 되었어도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행동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기 가치감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나 비판을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인지적인 왜곡, 생각의 습관들도 이러한 패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사회생활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나의 행복과 안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면 근본 원인을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럼 이 불편한 마음의 패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크실 건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해결책은 건강한 나만의 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혹은 단호한 선 긋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타인이 나에게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울타리이자 나 역시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타인을 모두를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 선긋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요구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나를 휘두르게 됩니다.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쓰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여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진, 억울함, 우울증 같은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내가 나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선긋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한 선긋기 실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의 선을 넘는다고 느껴지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 거절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절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다루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은 거절 자체보다 거절 후에 불편한 감정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와 같이 스스로에게 합리적인 생각을 되뇌며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선을 긋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이 적은 상황, 비교적 편한 상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연습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깊고 오래되어서 혼자 힘으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상담 전문가와 상의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선긋기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익혀나가는 기술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점점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이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